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엑셀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일데이터인데 기준금리도 일자별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간, 주간이 아닌 일간 데이터로 서울 아파트 대표 지수인 강남구 지수랑 노원구 지수, 그것도 명목과 실제를 같이 보고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아마 7월달 다음 달에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과거에 어땠나를 한번 보면 원거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2006년부터 강남구, 노원구, 서울, 까만 게 서울입니다. 빨간 게 강남구고 파란색이 노원구입니다. 이거는 명목 지수예요. 명목 지수 20년치 데이터랑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꺾음선 있잖아요. 요거는 FRB 미국 기준금리고 빨간색 가는 선은 미국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대표 금리 단기물을 2년으로 보고 우리는 3년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다음에 파란 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고요. 파란색 가는 선은 한국 국채 3년물입니다. 자, 과거에 코로나 때 제로금리까지 낮췄었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 한 2년 가까이 제로금리, 최저금리를 유지하다가 21년 하반기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명목을 볼게요. 실질로 볼게요. 이렇게 이때부터 아파트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 넘게 금리 변동이 없죠. 우리나라 파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기 시작하면 딱 요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잘 보시면 보세요. 코로나 때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5월 달에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내리거든요. 5월 28일 목요일 날 금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 한 1년 넘게 최저 금리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게 2021년 8월 26일입니다. 자, 20년 5월, 21년 8월이니까 1년 3개월 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이때 최저금리니까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노원구든 강남구든 어디든지 다. 자, 그런데 8월 26일 날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어디서부터 꺾였냐면 노원구가 서울 평균은 10월인데 노원구는 9월 달에 고점을 치고서 폭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 명목을 볼게요. 명목으로 본 다음에 나중에 실질로 볼게요. 8월 26일 날 목요일 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계단식으로 매달 막 빅스텝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야, 이때 9월 30일 날 고점을 친 다음에 빠집니다. 노원구가. 왜냐면 여기는 영끌들이 많이 들어가서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대출을 막 7, 80% 받았으니까. 근데 강남구는요, 그 다음에 6월까지 올라갑니다. 왜? 여기는 금리 조금 올려봤자 여기는 현금이 많고 좀 마지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스럽게 대출받은 사람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서울 아파트가 쌍공 비슷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1년 3개월 후에 금리를 올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내린 게 25년 작년 5월 29일이에요. 그럼 이로부터 3개월 후면 8월이죠. 다다음 달이잖아요. 근데 날짜 계산하면 대충 7월이야. 여기서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올라가던 노원구 중저가 아파트들이 꺾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한 달 후에 꺾이더라고요. 이때도. 그러니까 7월, 8월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고점 대비 이렇게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한참 낮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 살짝 넘었고 강남구는 많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한다면 강남구랑 노원구를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 초저금리일 때 아파트가 많이 오른 건 당연하죠. 코로나 이후에 초저금리였으니까. 근데 그 초저금리를 유지한 기간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7월 18일이고 아니다. 5월 28일이고 8월 26일이에요. 딱 한 1년 3개월이네.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리 올린 게 5월 아니에요. 그러면 7월이나 8월 정도가 딱 1년 3개월 차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한다고. 한 번 올리고 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 올리고 만 적이 없어요. 몇 번을 올렸지 연속으로. 근데 쉬었다 올리느냐 그 차이지. 그러면 요 그래프를 이렇게 요 그래프를 참조를 한다면, 이 과거 사례를 참조한다면 금리를 올릴 때 아파트가 급격하게 빠지더라. 강남구는 미리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아까 제가 요 파란 선은 국채 3년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준금리는 제자리 1년 넘게 제자리인데 국채금리가 계속 바닥에서 계속 올라. 결국 뭐냐면 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예요.
나 먼저 올라갈게. 너 계속 누워있어. 내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너 끌어올릴 거야. 자, 근데 보세요. 우리 기준금리가 계속 제자리인데 우리 최근에 금리 엄청 올랐죠. 1년 넘게 계속 올랐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 먼저 올라갈게. 너는 나중에 뒤따라 올라와.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약간 우리보다 시차는 적지만 2년물이 먼저 오른 다음에 기준금리가 올랐어. 그런데 잘 보세요. 분명히 올해 미국 기준금리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내리냐가 문제였지. 근데 국채 2년물이 계속 올라. 이게 뭐냐면 시중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내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릴걸? 그러면서 미리 오른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은 같이 올라요. 둘 다 좀 정지돼 있는데. 자, 요걸 봤을 때 하반기의 아파트,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그 지금 오르고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 위주로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 강남 3구는 먼저 그래서 미리 몇 달 전부터 빠지고 있다 지금. 근데 빠지는 지역과 올라가는 지역이 합쳐지니까 물가 상승 정도만큼은 살살살살 오르고 있는데 이게 7월달, 8월달 지나면서는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준금리 올리면 서울 아파트 결국은 큰 조정을 거칠 것이다. 1번 금리고 나발이고 나는 임플란트야.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2번 나는 그냥 엘리엇이 좋다. 7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부 인사 좀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의견 반대되는 의견도 좀 적어주세요. 인신공격만 안 하면 돼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